안녕하세요. 금은아침마입니다.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는 일명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죠.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먼저 다 상환을 하고 신용 점수를 올려서 1금융권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받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통대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채무가 통합이 되죠. 채무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월 불입금이 감소합니다. 어찌 보면 대출 상품 중에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죠. 이자 지출 줄여주지, 채무 통합되지,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 금액까지 줄어들지. 이제 보니까 여기다 하나 더, 신용 점수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현재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솔직히 이용을 해서 손해볼 게 없죠. 근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고금리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자격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깐깐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또 가능하죠. 근데 뭐 이렇게 이것만 적용된다 해서 무조건 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나이스 지킴이 올 크레딧 서류들 거의 개인 성향 이런 것까지 별의별 것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고금리를 이용한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희도 뭐 통장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깐깐한 자격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저에게 상담을 주셨다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깐깐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만큼 꽉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이자도 너무 높은 것만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 금액도 너무 많아서 당장 뭐 연체하게 생겼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다 혹시나 해서 또 다른 곳에 또 문의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상담소로 통화를 했는데 통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하고 다른 데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여기 혹시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다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사기를 치느냐 아니면 믿어도 되냐, 이 부분들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통장 해주려니까 뭐 수수료 얼마를 보내라, 돈을 뭐 요구를 한다, 이러면 이건 무조건 사기이고, 이건 통대안을 가장한 사기꾼이고, 통대안업체는 절대 먼저 돈 달라는 얘기 전혀 없죠. 모든 건 다 대출 받고 나서 원금에다 수수료 포함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말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다른 데서는 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고 저희는 저희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믿고 안 믿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대안 진행 과정을 조금 알면은 여기에서 내가 상담하는 이 업체는 분명히 뭔가가 과장돼 있구나, 아니면 믿을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
한 사람들의 과장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통장을 먼저 알게 되려면 광고를 보죠, 우리가. 자, 광고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죠. 자,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는 통대한 업체 직원과 다시 재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서류고 뭐고 뭐 주고 받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업체에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요. 계약. 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 계약자를 만나게 되죠. 계약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 상환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대출을 받게 돼서 이것을 돌려주면 이제 끝이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담했다 거절하신 분들이 다른 데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한테 믿어도 되냐,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문의 주시는 그 대부분의 과정이 어디냐, 바로 여기 광고 보고 전화해서 상담사하고 상담하고 여기까지 그냥 첫 단계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상담사들이 왜 문제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끌어당겨요. 무조건 끌어당겨 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는 게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실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들은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출 실행이 돼야 돼.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들한테 수당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을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저쪽에다 한번 물어봤는데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냐고. 제가 말했죠. 인재 초입 단계예요. 인재 초입 단계. 서류도 확인해야 되고, 나이스 올크red도 뭣도 확인해야 되고, 개인 성향, 계약자 만나면 또 개인 성향도 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합니다. 인재 초입 단계예요. 근데 뭐가 무조건 다 돼? 말도 안 되지. 총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5단계가 있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당겨서 넘기고 여기서 또 잘 구슬려서 진행할 거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하다. 세상에 무조건 가능하다. 이 말을 꺼냈다. 그럼 여기 무조건 걸려야 돼요. 무조건 상담 끝. 세상에 무조건 가능하다는 건 절대 없어요. 이 많은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야 가능 여부를 따지는 건데,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고객 및 상황을 이것저것 뭐 최소한 나이스나 올크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가능하다라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대출이라는 게 이제, 그래, 가능성이 있어. 다행히.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 대출 금액이 적게는 미니멈으로 이만큼, 많게는 맥시멈으로 이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는 상담을 하는 상담사만이 맞을까요? 고객님,
고객님은 이래이래해서 이런 자격 조건이 좋으셔서 최대 이렇게까지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객님 최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최소 미니멈을 잡아서 보수적으로 봐서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 이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보다 나빠질 수는 있지만 이보다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로 상담을 해야지 가장 확실한 상담일까요? 바로 이거죠.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미니멈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야지 상황이 이보다 더 개선되게 되면, 결과가 더 좋게 되면 어찌됐든 채무자 입장에 더 좋은 결과니까 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웃을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 이상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못 나와도 이렇게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만큼 나왔어. 내 플랜은 여기다 대놓고 플랜을 짜놓고는 결국엔 그냥 한마디 집어들 툭 던지고 못해도 이 정도는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 나와버려.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 여기 이 정도 나온다면서요. 이건데 저희가 여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못해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객님 여기가 나온 거예요. 고객님 자기 조건상.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해. 왜? 말은 했으니까. 최소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그 중점을 어디다 두냐가 문제지. 중점은 인정할 최상위에다 놔두고 결과는 최하위가 나와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 어디다 계획을 세웠겠냐고. 당연히 여기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죠. 근데 엉뚱하게 여기가 딱 나와버리니까. 이래서 뻥 찌는 거예요, 이제 채무자가.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통대하는 사기꾼 놈들이다. 원금만 드러난다. 이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상담에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데 여기는 된다게.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상담사. 이 영업사원들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죠. 던져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는 생각이에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업체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적게 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고객님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자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납입 금액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통합도 돼요. 딱 결과는 여기 나왔어. 제가 그래서 여기 말했잖냐고. 계약건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까지 이제 대출까지 다 받게 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담을 잘 받고 얘기를 들어보란 얘기죠. 무조건 가능하다. 상식 이상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땡 걸러. 어디 가니까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도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플랜을 짜드려요. 이렇게 됐을 때 납입금액 얼마, 이자는 얼마나 줄이고 채무를 어떻게 통합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단 이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가장 좋은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업체라면은 이건 절대 올바른 상담도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업체는 거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통대한 상담을 하면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그 기준점을 잘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